はい、はじめまして、名前は伊予木仁と言います。今回、いろんな縁があって、ボルガスさんの車の GT、ワールド選手権アジアのエンジニアを務めています。僕の悪い友人に井出裕二というのがいまして、その井出君が韓国のレース、スーパーレースですね、それに出るのに僕と一緒にやりませんかということで、数年前に韓国のそのスーパーレースをやった。それから韓国のレースとのお付き合いが始まって、ボルガスさん、特にドライバーのキムさんと、井出君との関係とかそういうところから、今回お話をいただいて、やら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特のパクさんとか、ドライバーのキムさん、ハンさんもお会いしたことがあって、それ以外のメカニックのスタッフは今回初めて一緒にやるんですけども、非常に長い間やってるような一緒にやってるような雰囲気でやれるので、非常に楽しいかな。アウェー感がないですよね、はい、僕はこれ決断されたことは、ボルガスさんが決断された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よ。というのは僕自身もご存知のように鈴木あぐりとか何人かその F1 に乗ったドライバーと一緒に海外のレース仕事をした部分でいうと、まずですね、自分たちがアジアのレースの何番目にいるんだっていうことが分かるじゃないですか。まずアジアで僕らは何番目なんだ、その次にはじゃあ世界で何番目なんだっていうところまで自分たちがレースで行ければ、もうそれは本当に幸せなこと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決してネガティブなことを言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が、スーパーレースあるいは日本のそのスーパー GT、 僕は仕事としてやらせていただいている部分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が、それでは自分が世界のどこの位置に立ち位置にいるのかがわからない。あるいは日本国内で何番目っていうのは分かりますけども、アジアでじゃあ何番目なんだって、僕はそういうことを知りたいっていうタイプだから、ボルガスさんが決断されたことは本当に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ね。これは、はい、全部の GT、 そのヨーロッパのシリーズとかアメリカのシリーズを把握してい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が、ドライバーとしてヨーロピアンのドライバーがメーカー BMW とか送り込まれてますよね。そういう意味で言うと決して低いレベルではない。ヨーロッパのメーカーもアジアに車を販売するシェアを求める意味では、速いドライバーを送り込んで、ある意味レベルの高いレースをやって、その場で例えば自社の車が勝つっていうところを目指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決してお遊び半分のレースではないと思いますね。で、同じようにマカオグランプリ、僕はフォーミュラ3で何回も言ってますけども、マカオグランプリっていうのはそれこそ過去の要はフォーミュラ1ドライバーを目指す、頂点に行くようなドライバーが集まってくるレースですから、それと同じようにその GT のアジアのシリーズとしてはやっぱり、世界のヨーロッパの GT、 アメリカの GT、 そういうところと横並びのレースだと。オーガナイザーも SRO で同じですから、そういうところのプライオリティはあると思いますよ。僕自身もそのマクラレン2年前マクラレンで、アマアマコンビのチャンピオンをこのレースで取ったとはいうものの、レースはもう常に日進月歩というか、マイレースマイレースやっぱりステップバイステップで、やっていく部分があるんで、基本もうチーム全員がね、メカニックだけじゃなく、あるいはエンジニアだけじゃなく、ドライバーだけじゃなく、全員がその常に新しいものを吸収して、他のチームよりも要は速い車を作る、ドライバーは速く運転する、そういうふうにやっていくのが、自動車レースの根本だと思うんで、何かこう特定のことだけ、一つのことだけで我々がチャンピオンになれるっていうような、そんな甘いもんでもないですからね。みんなが要は前向きに先へ進めるように目を開けていくようになれ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けどね。ただ非常にレース過酷な部分があって、そこにはお金が発生しますよこれは絶対に抜きにはできないと思います。ボルガスさんも多くのスポンサーを持たれているし、そういう営業活動はきちんとすべきかなと
ところはあります。で何より自動車レースやってるだけじゃなくてビジネスとしてそれをうまく結びつけてやっぱり世界にあるいはアジアに、いろんなビジネスを展開できる一つのツールとしてレースを使えれば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ね。はい、今回日本でやってるスーパー GT アジア選手権なんですが、そういう意味では、非常にこのアジアの中で戦うレースをいろんな国でやることに、注目していただければ、一つの国のレースという形じゃなくて本当にアジアをずっと選手権の中で戦うというところに、意味を持ってやるわけですから、いろんな部分でそこに、興味を持ってやっていただければ、また若い人がねこの世界に飛び込んで僕もやりたいって思うようになってくれれば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はい。포렌셜하고 LSD 지금 분해해서 내부에 그 힘 조절 유격이 있는지 좀 보려고 지금 꺼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부상 당하고 지금 한 경기를 건너뛰고 그 다음 경기 이제 후지 스피드웨이 와 있는데요. 뭐 아직 100% 다 완치가 된 건 아니고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이렇게 또 시합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시다 히로키상이라고 하면 일단 현재도 슈퍼GT 300 클래스를 뛰고 있고 일본 서킷에 있어서 워낙에 익숙하고 굉장히 또 많이 타봤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서 초청을 하게 됐고, 셋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후지 스피드웨이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타봤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이점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베이스 셋업을 잡는 작업을 했죠. Yeah, but 4, 4, 2, 5 only ね。はアンダーオーバー。Butセクター3 is but important セクター3。セクター1、セクター2、セクター3。important はのセクター3がベリーインポータント。 이거만 몰라. 여기가 공간 있잖아. 여기 끝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거의 넥스가 스피드 타이어 is okay. But here tire grip down. Slowly and you are the first time on here. One more time. We are going in the down position. Maybe coming a little bit understeer. But I think that is so better in the lecture of the track. Today is okay. 우리 후지로 이제 와서 그 레이스 엔지니어가 없었는데, 근데 이호키상이 뭐 우리 팀하고 흔쾌히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후지 라운드부터 함께 하게 됐는데, 뭐 일본에서는 사실 거의 탑이라고 할 정도로 손꼽히는 레이스 엔진이에요. 모터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뭐 젠슨 버튼이라든지 뭐 이데유지라든지 여러 해외파 드라이버들하고도 많이 호흡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하여튼 거의 뭐 탑 클래스 엔지니어인데 그 명성에 맞게 뭐 확실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셋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타이어의 그립을 더 이끌어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안정성 있게 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다운 포스도 있고 다운 포스에 따른 하체 셋업이 바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다른 얘기는 똑같고, 어쨌든 하이 퍼포먼스 차량이기 때문에 다운 포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맞바람이냐 뒷바람이냐에 따라서 또 셋업이 바뀐다는 걸 또 이번에 또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다운 포스의 영향들과 그리고 스프링, 그리고 뭐 댐퍼, 그리고 블로오프 밸브, 서스펜션에 달려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복합적으로 베이스 셋업을 이제 깔기 시작이 됐죠. 예時間見て途中で一回入ってもらいます。 그 일단 시간 봐서 도중에 한번 들어오고 特に前半のキムさんは、 김상 でタイヤプレッシャーとそれからブレーキの温度のチェックは 타이어 프레셔랑 브레이크 온도 체크 こうなったら 스피드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ピットへ入ってきて車高を上げた方がいい。 차고는 어쨌든 높이는 거죠. でも多分そこまではいかないと思う。 근데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것 はず 같아요. なんで大丈夫と思います。 원래는 이제 금요일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운명의 장난인지 섹션 1이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취소가 돼버렸어요. 다메이지가 그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고 배리어에 부딪혀 버리니까 그냥 밀려버리죠. 그것도 그대로. だからステイオンと 그래서 스테이 온 트럭 가라고. 우와, 어디 보여? 관중들 사람 얼굴까지 보이네. 얼마짜리? 오빠도 비싸 보이잖아. 반 셔터 눌러야 된다. 반 셔터. 어떻게 셔터야? 반 셔터.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거. Kim Sang say every corner difficult. Water. Every corner. Yeah. like with the swing. 서킷을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선이에요. 저도 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겠지만 뭐 상당히 같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o, front 5, rear 10.
차량이 이 포르쉐 992 GT3R을 경험을 해보진 못하셨어요. 뭐 다른 레이스카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우리가 세팡이나 브리람에서 해온 그 베이스에서 이제 베이스 그대로 가되 차량 밸런스가 괜찮은지 일단 이런 거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두고선 세팅을 했고 일단은 경기장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타이어도 다르고 느낌이 다른 거죠. 노면이 달라졌고 온도도 다르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변수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맞비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차량의 느낌은 뭐 어디에 가지 않으니까 일단은 뭐 우리 드라이버들이 최대한 더 많이 적응해서 같은 차량으로도 0.8초에서 1초 이상 더 랩을 땡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 스피드웨이를 처음 타보는 서킷이고 하지만 제가 많이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의 또 목표는 요시다 히로키를 이제 셋업 드라이브로 태워보고 이런 거 하는 게 차 셋업을 잡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뭐 아쉬움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셋업이 우리의 목표가 먼저였기 때문에 목요일 날에는 한 15분 그냥 코스 상태가 어떤지만 느낌만 보는 정도였고 브론즈 섹션 때 30분 하고 이제 예선을 들어가게 됐는데 예선 들어가서 좀 부담이었죠. 왜냐면은 아직 뭐 코스에 대한 뭐 드라이빙에 대한 이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예선 때 스타일 처음 꼈는데 어쨌든 저의 미스죠.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약간 뭐 뭐랄까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퀄리파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뭐 저 역시도 일단 드라이 상황에서 차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 ABS나 TC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좀 적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타이어 부분이 가장 큰데 타이어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피치 그립이 나온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캐치를 했습니다. 이번 후지에 와. 네. 後ろが重いですから、ポルシェは、コントロールが難しいですね。吐いてたよ。吐いて。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부족하지만 타면서 조금씩 기록이 좀 땡겨졌던 것 같아요. 뭐 레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두 번째 교체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이버 교체에 있어서 실수가 없도록 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워낙 피트 스탑이 끝나고 많은 클래스의 차량들이 다 뒤섞이기 때문에 뭐 앞에 차가 어떤 클래스인지 뒤에 차가 어떤 클래스인지 신경 안 쓰고 뭐 최대한 더 많이 적응해서 앞차를 넘어갈 수 있는 거에만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대로 된 레이스를 처음 한 거예요, 사실 저 후지에서. 일단은 세팡 1라운드는 교체를 했지만 너무 아파서 제대로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상으로 인해서 2라운드도 못하고 이제 태국도 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이번에 후지 5, 6라운드가 제대로 된 첫 GT 아시아 경기였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 충분해. 다 해볼만해. 무전기